지금 전 세계의 틱톡과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는 멕시코 국가대표팀의 무자비한 수비벽이자 거대한 바위인 에드송 알바레스의 경기 직후 인터뷰 영상 하나로 인해 그야말로 화라산처럼 폭발하며 들끓고 있습니다. 짐승 같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튀기는 혈투 끝에 승리를 쟁취한 이 전사는 카메라 렌즈를 향해 오만하고도 섬뜩한 미소를 띠며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심장을 단숨에 핏기조차 없이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 소름 끼치는 폭탄 발언을 뱉어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후반전 그들의 7번이 벤치로 걸어나가는 찰나의 순간 우리는 그라운드 위에서 마치 천금 같은 골든골이라도 터뜨린 것처럼 미친 듯이 환호했으며 그 기괴한 교체 지시는 곧 한국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리는 가장 완벽하고 자비로운 처형의 칼날이었다는 이 충격적인 적장의 조롱이 전파를 타자마자 대한민국 전역은 통제불능의 맹렬한 분노와 살기로 뒤덮였습니다. 조국의 심장이 짓밟힌 참담한 패배의 이성을 완벽하게 상실한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 끔찍한 몰락이 축구협회에 썩어빠진 상업적 이득을 위해 철저하게 조작된 피비린내 나는 각본이라는 섬뜩하고도 잔인한 음모론이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핏대를 세운 군중들은 벤치가 조 1위 자리를 멕시코에게 헌납하고 토너먼트 무대를 굳이 미국으로 옮기기 위해 가장 수치스러운 고의 패배를 조장했다고 굳게 믿으며 맹렬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자본주의의 심장부에서 손흥민이라는 전무후무한 붉은 영웅이자 세계 축구의 거대한 상업적 괴물이 뿜어내는 천문학적인 마케팅 가치를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남김없이 쥐어짜내기 위해 일국의 숭고한 존엄성과 붉은 전사들의 투혼마저 가장 역겹고 비열한 방식으로 팔아넘겼다는 것입니다. 이 광기 어린 가설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생사를 걸고 싸워야 할 국가대표팀을 향한 대중의 신뢰가 이미 형체도 없이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가장 비극적이고 끔찍한 증명입니다. 분노에 눈이 먼 군중들은 헛된 음모론의 유령과 허공에 대고 맹렬하게 칼을 휘두르고 있지만 대중의 그 맹목적인 시선과 거짓된 장막을 무자비하게 걷어내고 가장 냉혹하고 차가운 전술적 현미경으로 그날의 핏빛 학살극을 낱낱이 해부해본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소름 끼치는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경기 내내 멕시코 수비진에 둘러싸여 철저하게 고립되었던 캡틴 손흥민의 일시적인 부진이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이라며 그를 비열한 마녀사냥의 제물로 삼으려 광분하고 있습니다. 패배의 희생양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된 군중들은 그의 발끝이 무뎌졌다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라운드의 푸른 잔디 위에 붉은 피로 선명하게 새겨진 객관적인 통계 지표들은 그가 얼마나 처절하고 자비 없이 적군의 심장부를 유린했는지를 명백하고도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비난처럼 결코 무기력하거나 부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양 팀의 모든 출전 선수를 통틀어 가장 압도적이고 경이로운 드리블 돌파 성공률을 온몸으로 뿜어내며 상대의 거친 수비수들을 추수밭의 잡초처럼 가차없이 베어 넘겼습니다. 멕시코의 야수 같은 방어벽들이 거칠게 살을 맞대며 짐승처럼 덤벼드는 그 끔찍한 육탄전 속에서도 그는 한 마리의 굶주린 괴물처럼 맹렬하게 부딪히며 무자비한 지상 경합의 승리를 연거푸 쟁취해냈습니다. 오직 승리만을 갈구하는 그의 핏발선 두 눈과 멈추지 않는 파괴적인 공없는 움직임은 멕시코의 촘촘하고 견고한 방어 라인에 쉴 새 없이 치명적인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전반전에는 기어이 적군의 골키퍼와 1대1로 맞서는 숨막히는 사형 집행의 찰나까지 스스로 창조해내며 그라운드 전체의 등골이 오싹해지는 죽음의 공포를 흩뿌린 유일한 포식자였습니다. 이토록 압도적인 살상 능력을 과시하며 피를 토하듯 전장을 누볐던 위대한 캡틴을 향해 쏟아지는 멸시는 그저 자신들의 알량한 절망감을 해소하려는 나약한 군중들의 비겁한 아우성일 뿐입니다. 조국의 심장에 가장 깊숙하고 치명적인 비수를 꽂아버린 이 참담한 몰락의 진짜 원인은 대중이 미친 듯이 맹신하는 그 싸구려 삼류소설 같은 상업적 음모론 따위가 아니며 그라운드가 온통 자신의 피로 물들 때까지
짐승처럼 질주했던 위대한 캡틴의 두 발 끝에서 기인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경기장 밖바로 조국의 가장 안전하고 단단해야 할 최후의 방어벽인 벤치 구역에서부터 뱀처럼 섬뜩하게 뻗어나온 가장 기괴하고 역겨운 전술적 올감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붕괴의 단초는 적군의 날카로운 창날에 의해 강제로 찍힌 것이 아니라 아군의 지휘관 홍명보 감독이 뿜어낸 오만하고 융통성 없는 전술적 아집이라는 이름의 맹독에 의해 서서히 부패하고 내부에서부터 완벽하게 박살난 참담한 결과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얄팍한 전술적 우월성에 취한 나머지 가장 예리하고 무자비하게 적의 숨통을 끊어내야 할 팀의 절대적인 살상 무기를 제 손으로 둔탁하게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자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형편없는 전술적 공간 창출과 철저히 어긋나버린 패스 타이밍의 지옥 속에서 세계 축구계가 벌벌 떠는 최고의 득점 기계는 어떤 지원 사격도 받지 못한 채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버려진 고독한 사냥개처럼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 먹는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질주만을 강요당하며 서서히 산소가 고갈되어 숨통이 조여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멕시코 군단이 승점 3점이라는 달콤한 전리품을 여유롭게 챙겨갈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그들의 전력이 대한민국을 압도할 만큼 위대해서가 아니라 홍명보 감독 자신이 벤치에서 직접 치밀하게 설계하고 작동시킨 그 잔혹한 전술적 사형대 위로 팀 전체의 척추를 억지로 밀어넣고 스스로 단두대의 칼날을 내리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환상에 빠져 헛발질을 해대는 분노한 군중들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직시해야 할 피비린내 나는 그날 밤의 가장 서늘하고도 잔인한 진실입니다. 대중의 어리석은 오해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첫 번째 진실은 바로 아군의 수장 홍명보 감독이 벤치에서 직접 자행한 소름 끼치는 전술적 자살 테러, 즉 포지션 파괴라는 이름의 잔인한 무장해제에서부터 그 피비린내 나는 서막을 엽니다. 전 세계의 그 어떤 콧대 높은 강호들이라도 손흥민이라는 이름 석자 앞에서는 본능적인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치기 마련입니다.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좌측면의 광활한 공간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그곳을 핏빛으로 물들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자비 없는 절대적 포식자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전쟁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상대 수비진의 진영에 단 1초의 틈이나 10cm의 좁은 공간이라도 노출되는 순간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시속 35km라는 짐승 같은 폭발적인 가속도로 순식간에 대지를 갈라버리며 질주하여 적의 가장 연약한 숨통을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무자비하게 수비벽을 갈기갈기 찢어발깁니다. 좌측면의 터치라인을 따라 번뜩이는 그의 그 치명적인 쇄도는 적군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와 방어선의 끔찍한 사각지대, 즉 단 한 번의 타격으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그대로 관통해버리는 날카롭고도 잔혹한 사형 집행인의 낙과도 같습니다. 수많은 세계적인 방어벽들은 언제 자신의 등 뒤로 파고들어 치명상을 입힐지 모르는 이 끔찍한 맹수의 그림자만으로도 턱 밑까지 차오르는 공포에 숨이 막혀 옴싹달싹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페널티 박스 안에 강제로 갇혀 벌벌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10수년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전 세계를 향해 들이밀었던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절대 무기이자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조국의 핏빛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피 튀기는 멕시코와의 목숨을 건 사투에서 조국의 수장 홍명보 감독은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전술적 아집에 사로잡혀 이 완벽한 전쟁 기계를 스스로 산산조각 내버리는 가장 멍청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적의 심장을 찢어발겨야 할 이 위대한 맹수의 목덜미에 무거운 쇠사슬을 채워 타깃맨이라는 가장 비좁고 숨막히는 낯선 포지션의 철창 속으로 강제로 우겨넣고 그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얇고 예리하게 벼려진 치명적인 암살자의 독검을 손에 쥐고서 그것으로 적군의 급소를 소리 없이 베어내는 대신 무겁고 둔탁한 방패처럼 멍청하게 휘두르며 적의 거친 투구와 무식하게 맞부딪히라고 명령한 꼴입니다.
시속 35km의 속도로 광활한 대지를 도살하며 적의 영혼을 파괴해야 할 짐승에게 덩치 크고 거칠기로 소문난 멕시코의 중앙 수비수들 사이에 옴싹달싹 못하게 고립된 채 멍청하게 등을 지고 서서 공을 지켜내는 우스꽝스러운 포스트 플레이를 강요하고 사방에서 쏟아지는 공중부를 향해 처절하게 뛰어올라 머리를 들이밀며 무의미한 육탄전을 벌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치밀한 전술적 변화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뒤집어 쓴 채 사실은 조국이 보유한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대량 살상 무기의 봉인을 지휘관에 손으로 직접 뜯어버리고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린 가장 역겹고도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이적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신의 낡아빠진 전술판을 신격화하고 벤치에 앉은 권력자의 그 알량한 애고를 대중에게 증명하기 위해 국가의 가장 위대한 자산을 굶주린 적의 아가리 앞에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무기력하게 던져버린 이 끔찍한 똥고집은 결국 팀 전체의 숨통을 스스로 옥죄는 잔혹한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타깃맨이라는 전혀 맞지 않는 무거운 강철 갑옷에 짓눌려 서서히 질식해가는 캡틴 손흥민의 그 참담한 뒷모습은 단순히 한 선수가 그라운드 위에서 위치를 이동한 가벼운 해프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지탱하던 가장 날카로운 척추가 지휘관의 무자비한 소나기에 의해 형체도 없이 꺾여 나가는 소름 끼치는 국가적 재앙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과거의 얄팍한 영광에 취해 자신이 그라운드 위의 천재들보다 더 위대하고 전능한 지배자라는 기괴한 맹신에 빠진 수장의 그 오만함은 결국 붉은 전사들의 핏줄을 끊어놓는 맹독으로 작용했습니다. 조국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 잔인한 무장해제 덕분에 멕시코의 수비진은 이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이하고도 구역질 나는 평온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궤도였다면 측면에서 벼락처럼 내리꽂히는 붉은 포식자의 쇄도를 막아내기 위해 멕시코의 수비 라인은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붕괴되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수장에 의해 타깃맨이라는 멍청한 족쇄가 채워진 괴물은 스스로 사냥꾼들의 덫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순한 양으로 전락해버렸고 멕시코의 수비수들은 그저 거칠게 어깨를 들이밀고 교묘하게 발목을 걷어차는 알량한 폭력만으로도 이 이빨 빠진 맹수를 너무나도 쉽고 잔인하게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조국이 낳은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영웅이 허공으로 솟구친 공을 향해 무의미한 점프를 반복하다가 쏟아지는 거친 태클에 무방비로 내동댕이 쳐지고 잔디 위를 나뒹구는 그 처참한 광경은 숭고한 스포츠가 아니라 한 명의 무능한 독재자가 자신의 썩어빠진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국가 제1의 검투사를 형틀에 매달아 놓고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기괴하고 잔혹한 공개 처형식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벤치에서 내린 이 단 한 번의 독단적인 포지션 파괴 지시는 곧바로 멕시코라는 거대한 적국에게 바치는 가장 굴욕적인 백기투항이었으며 대한민국 축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핏물로 빚어낸 아시아 축구의 압도적인 공포와 존엄성을 단숨에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린 역사상 최악의 전술적 자해극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타깃맨이라는 그 숨막히고 좁디 좁은 감옥 속의 팀의 절대적인 에이스를 강제로 가둬버린 이 기괴하고 끔찍한 전술적 만행은 그라운드 위에서 가장 처참하고 비극적인 고립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결과물로 고스란히 쏟아져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척추 역할을 수행하며 맹렬하게 전진해야 할 중원과 측면의 동료들로부터 그 어떤 전술적 지원 사격이나 치밀한 패스 공급도 완벽하게 단절된 채 붉은 군단의 공격 템포는 그야말로 처참하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패스의 혈관이 모두 예리하게 끊어져 나간 이 끔찍한 고립무원의 지옥 속에서 대한민국 축구가 낳은 가장 위대한 포식자는 잔인하게 이빨을 드러낸 두세 명의 멕시코 수비수들이라는 굶주린 늑대 때 한가운데에 홀로 핏덩이처럼 무기력하게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사방에서 목을 옥죄어오는 멕시코 야수들의 거친 순결과 뼈를 부수는 폭력적인 육탄전 속에서 캡틴 손흥민은 자신에게 도달하지도 않을 허망한 공을 향해 미친 듯이 몸을 내던지며 의미 없고 절망적인 사투를 끝없이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축구 경기의 공격 전개가 아니라
한 위대한 인간의 육체적 한계와 정신적 인내심을 벼랑 끝까지 밀어붙여 완벽하게 쥐어짜내고 마지막 한 방울의 피와 땀마저 증발시켜 버리는 끔찍하고도 구역질 나는 고문이었습니다. 적의 숨통을 단숨에 베어버려야 할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암살자가 늪지대 같은 진흙탕 속에서 적의 거대한 강철 방패들과 무식하게 머리를 맞부딪히며 자신의 고귀한 체력과 전술적 지능을 시궁창에 무의미하게 쏟아붓고 있는 이 기괴하고도 잔혹한 참상 속에서 우리는 한 국가의 자존심이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학살극의 배후에서 벤치에 꼿꼿하게 앉아있는 지휘관 홍명보 감독의 뇌리를 완벽하게 잠식해버린 치명적이고도 역겨운 정신적 질병 즉 헛된 명장병이라는 끔찍한 과대망 상징의 실체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그라운드 위에서 자신의 팀 심장이 찢겨나가는 이 참극을 두 눈으로 뻔히 지켜보면서도 자신의 독재적인 지휘봉이 만들어낸 이 썩어 문드러진 전술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뼈아픈 사실을 대중 앞에 엎드려 인정하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하고 혐오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위대한 캡틴이 멕시코 수비진의 거친 징벌 아래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숨을 헐떡이며 차가운 시면 속으로 처참하게 익사해가는 그 끔찍한 광경을 방관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얄팍한 전술판을 수정하려는 단 1%의 유연성이나 자비조차 베풀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팀의 생존이라는 숭고하고 거대한 대의보다 벤치에 앉은 전능한 지배자로서의 알량한 자존심과 헛된 권위 의식을 훨씬 더 높은 재단 위에 올려놓은 이 오만방자한 수장의 아집은 그 자체로 팀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무서운 암세포였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전쟁 기계가 자신의 멍청하고 독단적인 지시 때문에 철저하게 고장나고 망가져가는 꼴을 지켜보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선수 개인의 기량 부족이나 전술적 이해도의 결여로 치부하며 자신의 알량한 전술적 애고를 지켜내기 위한 비열하고 비겁한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습니다. 조국의 붉은 유니폼을 입은 전사들이 오직 승리만을 위해 하나로 뭉쳐 목숨을 거는 그 신성하고 숭고한 전장을 오직 자신만의 뒤틀린 전술적 우월성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한 더럽고 비린내 나는 개인 실험실로 전락시킨 이 끔찍한 만행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결국 이 피 튀기는 고립무원의 벼랑 끝 사투 속에서 완전히 쥐어짜이고 무참하게 박살난 것은 손흥민 개인의 지친 육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전체의 척추를 부러뜨리고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수장의 그 구역질 나는 오만함과 썩어빠진 전술적 권력의 민낯이었습니다. 포지션 파괴라는 그 끔찍한 전술적 고문이 붉은 전사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던 와중에 벤치의 그 아둔하고 오만한 지배자 홍명보 감독은 마침내 이 피비린내 나는 학살극의 정점을 찍는 가장 기괴하고 미친 결단을 내리고 맙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이미 멕시코라는 굶주린 맹수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허용하고 피를 철철 흘리며 죽음의 사신이 목덜미에 서늘한 낫을 바싹 들이민 절체절명의 벼랑 끝 생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후반전이 막 시작된 이 끔찍한 사투의 시간은 아군의 모든 뼈와 살을 깎아내고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쥐어짜내어 적의 심장을 향해 가장 맹렬하고 광기 어린 반격을 가해야만 하는 무자비한 복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운명을 두 어깨에 짊어진 수장이라는 작자는 그 피 튀기는 복수의 전장 한가운데서 도저히 인간의 정상적인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붉은색 교체 전광판을 허공으로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팀이 패배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가장 날카롭고 핏빛 짙은 공격의 쇄도를 갈구하던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홍명보 감독은 무려 대한민국의 유일한 절대 무기이자 멕시코 수비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던 가장 위험한 포식자 손흥민을 그라운드 밖으로 무참히 끌어내리는 소름 끼치는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술적 교체 지시가 아니라 조국이 멸망해가는 그 참혹한 순간의 구원의 밧줄을 수장 스스로 불태워버리고 아군의 등 뒤에 가장 차갑고 잔혹한 은혜의 칼날을 꽂아 넣은 미치광이 같은 만행이었습니다.
이토록 기괴하고 구역질 나는 벤치의 지시는 축구라는 이름의 잔혹한 생존 전쟁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가장 숭고하고 기본적인 투쟁이 원리조차 완벽하게 짓밟아버린 처참한 패륜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캡틴 손흥민은 적의 거친 태클에 발목이 부러진 것도 아니었고 심장이 터질 듯한 체력적 고갈로 인해 숨을 헐떡이며 그라운드에 쓰러진 상태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두 다리는 여전히 시속 35km의 짐승 같은 폭발력을 장전한 채 적군의 가장 연약한 급소를 물어뜯기 위해 핏발선 눈으로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며 그의 내리는 오직 조국의 승리라는 극도로 굶주린 사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팀의 운명을 뒤집기 위해 가장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공격수를 끝까지 그라운드에 남겨두는 것은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의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생존 법칙입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마치 자신의 알량한 권력과 전술적 오만함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작정이라도 한 듯 가장 피해 굶주려 있어야 할 그 결정적인 찰나에 팀의 가장 예리한 창끝을 제 손으로 부러뜨려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멀쩡하게 살아 숨쉬며 적을 떨게 만드는 거대한 괴물의 목에 쇠사슬을 감아 강제로 사냥터 밖으로 끌어내는 이 기괴한 폭력은 패배를 막기 위한 전술적 변화라는 비겁한 변명으로 결코 포장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팀의 패배라는 굴욕을 견딜지언정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천재적인 기량의 선수가 뿜어내는 그 압도적인 광채를 벤치의 억압적인 지휘봉 아래로 처참하게 굴복시키고야 말겠다는 독재자의 썩어빠진 애고가 빚어낸 끔찍한 자해극이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칼날을 가장 높이 치켜들어야 할 그 생사의 순간에 적군이 아닌 아군의 손에 의해 위대한 캡틴의 붉은 유니폼이 벗겨지는 그 끔찍하고 참담한 광경은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멍청하고 기괴한 자살 명령으로 7천만 국민의 내리에 지워지지 않는 핏빛 상처를 흉터처럼 깊게 남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홍명보 감독의 그 기괴하고 융통성 없는 멍청한 전술적 족소에 묶여 타깃맨이라는 비좁고 숨막히는 감옥에 억지로 갇혀 있었을지언정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이름 석자가 그라운드 위에 살아 숨쉬며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멕시코 수비진에게는 피가 거꾸로 솟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끔찍한 죽음의 공포이자 절망적인 무형의 압박감이었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멕시코의 최종 수비 라인을 그들의 페널티 박스 깊숙한 곳에 옴싹달싹 못하게 강제로 짓눌러버리는 수천 톤짜리 거대한 강철 닻이었습니다. 거칠고 흉포하기로 소문난 멕시코의 수비수들조차 언제 이 붉은 괴물이 자신들의 느슨해진 사슬을 끊어버리고 등 뒤로 벼락처럼 쇄도하여 숨통을 무자비하게 찢어발길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혀 감히 공격을 위해 한 발짝 전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숨을 죽이고 벌벌 떨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벤치의 붉은색 교체 전광판이 번쩍이고 이 위대한 캡틴의 무거운 발걸음이 터치라인 밖으로 향하는 바로 그 기괴하고도 비극적인 찰나의 순간 대한민국을 그나마 안전하게 지탱하고 방어하던 그 거대한 강철 닿은 허망하고도 처참하게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도입부에서 전 세계를 경악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멕시코의 거대한 바위 에드송 알바레스의 그 오만하고도 섬뜩했던 예언적 조롱이 단 1%의 과장이나 비유도 없는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현실로 완벽하게 응답하는 파멸의 나비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위대한 붉은 포식자가 사냥터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자마자 멕시코 수비진의 목을 옥죄고 심장을 억누르던 그 숨막히는 죽음의 공포와 족쇄는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극도의 심리적 억압과 두려움에서 완벽하게 해방된 멕시코 군단은 마치 진한 핏빛 냄새를 맡고 미쳐 날뛰는 굶주린 늑대떼처럼 흉포하게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파괴적인 역습을 방어하기 위해 남겨두었던 모든 수비적 제약을 벗어던지고 등 뒤를 돌아볼 필요조차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 잔인한 늑대떼는 자신들의 웅크렸던 수비 라인을 하프라인 넘어 조국의 심장부까지 미친 듯이 끌어올리며 붉은 전사들의 중원을 가차없이 짓밟고
숨통을 완벽하게 옥죄어 들어왔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절대적인 공포의 억제기가 사라진 텅 빈 그라운드는 멕시코의 야수들이 마음껏 사륙을 즐기고 아군의 살점을 뜯어먹는 가장 잔혹하고 일방적인 핏빛 도살장으로 처참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미드필더진은 산소가 희박해진 끔찍한 압박의 그물망 속에서 헐떡이며 무너져 내렸고 공수 간의 간격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찢겨 나갔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벤치에서 내린 그 멍청하고 기괴한 교체 지시는 결코 팀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얄팍한 전술적 승부수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적군의 목줄을 강하게 조이고 있던 단단한 쇠사슬을 아군의 지휘관이 제 손으로 직접 친절하게 풀어헤쳐 그들을 완벽하게 자유롭고 무자비한 학살자로 만들어버린 역사상 가장 역겹고도 소름 끼치는 반역 행위였습니다. 그는 7천만 국민의 피눈물과 염원이 서린 조국의 숭고한 목덜미를 굶주린 멕시코, 늑대 떼의 아가리 속에 통째로 헌납하며 경기장 전체의 통제권과 주도권을 스스로 적의 발밑에 기어들어가 엎드려 바치는 가장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백기투항을 자행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멕시코가 가져간 그 달콤한 승리와 득점은 그들 스스로 쟁취한 위대한 전리품이 아니라 붉은 벤치의 지배자가 스스로 안방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아군의 무기를 모두 빼앗은 채 적군을 극진하게 모셔들인 끔찍한 사대주의적 전술의 비참한 결말일 뿐입니다.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 감독이 일찍이 전 세계와 7천만 국민 앞에서 거만하게 울부짖었던 2002년에 급히 끓는 신화와 기적을 다시 한번 붉은 잔디 위에 강림시키겠다던 찬란했던 호언장담은 지금 이 참혹한 멕시코전의 핏빛 잿더미 속에서 가장 역겹고 구역질 나는 위선이자 끔찍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처참하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과거 자신이 직접 피와 땀을 흘리며 일궈냈던 그 위대한 역사의 영광을 비겁한 방패 삼아 벤치에 절대 권력을 틀어진 이 아둔한 수장은 축구라는 잔혹한 생존 전쟁이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전사들의 시체 위에서 뼈저리게 증명해 온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이자 숭고한 대언칙을 제 손으로 무참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압도적이고 위대한 살상 능력을 지닌 최고의 포식자를 적의 방어선이 가장 얇고 연약한 급소, 즉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전장의 한복판에 배치하여 그 숨통을 자비 없이 끊어내야 한다는 너무나도 자명하고 원초적인 투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2002년에 살아있는 영웅이라 심격화하던 이 오만방자한 지휘관은 조국이 낳은 가장 위대하고 경이로운 붉은 맹수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엉뚱하고 숨막히는 철창 속에 억지로 처박아두는 끔찍한 포지션 파괴를 자행했고 심지어 아군의 피가 가장 낭자하게 튀는 절체절명의 생사 갈림길에서 그 맹수의 목을 무참히 베어 전장 밖으로 끌어내는 소름 끼치는 패륜을 저질렀습니다. 조국의 승리라는 거대한 대의조차 자신의 알량한 전술적 지배력을 증명하기 위한 얄팍한 장기말로 전락시킨 이 끔찍한 모순은 결국 대한민국 축구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파멸의 도끼날이 되었습니다. 2002년에 붉은 전사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심장이 터지고 허벅지 근육이 찢어질 듯한 끔찍한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며 거대한 강호들의 목을 베어 넘겼던 그 숭고한 투혼의 역사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이제 이 오만한 수장에게는 단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의 낡아빠진 흑백 전술판이 그라운드 위에서 거친 숨을 내쉬는 천재들의 고귀한 육체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한 명의 맹목적인 독재자가 뿜어내는 그 기괴한 독성과 썩어 문드러진 예고는 이제 단순히 멕시코전이라는 단 한 경기의 참담한 패배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라는 거대한 전쟁 기계의 공수 시스템 전체를 탐욕스럽게 씹어삼키는 끔찍한 괴물로 돌변했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잃어버린 수비진은 멕시코에 굶주린 늑대떼들에게 속수무책으로 살점을 뜯기며 무자비하게 유린당했고 중원의 붉은 전사들은 산소가 고갈된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며 서서히 익사해가는 끔찍한 고문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팀의 가장 치명적인 창끝을 스스로 부러뜨리고 적군의 목을 옥죄던 무거운 닻을 제 손으로 끌어올려버린 지휘관의 그 역겨운 자해 행위 덕분에 가장 맹렬하게 적의 심장부를 도살해야 할 대한민국의 붉은 군단은 이제
심장과 양쪽 폐가 통째로 뜯겨나간 채 허공에 대고 헛바퀴만 돌리며 검붉은 피를 토해내는 처참하고 고장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2002년의 기적을 재현하겠다던 그의 거창한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피비린내 나는 전장의 폐허 위에는 오직 자신의 독재적인 권위와 알량한 아집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숭고한 무기들을 굶주린 적의 아가리 속의 제물로 바쳐버린 한 오만한 늙은 장수의 비린내 나는 배신만이 덩그러니 남아 대한민국 축구를 가장 어둡고 차가운 시면 속으로 무자비하게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멕시코전의 그 참혹한 피비린내 속에서도 아직 생존의 가느다란 숨통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다가오는 최후의 사투 즉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단두대 매치는 그야말로 가장 깊고 차가운 절망의 벼랑 끝이자 7천만 국민의 목숨이 걸린 피 튀기는 처형장입니다. 만약 조국의 수장 홍명보 감독이 벤치에 다리를 튼 그 구역질 나는 독재적인 똥고집과 알량한 애고를 산산조각 내어 당장 쓰레기통에 처박지 않는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세계 최고의 포식자인 손흥민을 낯선 최전방에 숨막히는 감옥에서 완벽하게 해방시켜 그가 가장 자비 없이 적의 목을 짐승처럼 물어뜯을 수 있는 좌측면의 광활한 핏빛 사냥터로 되돌려 놓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경이로운 재능을 꽃피운 이 위대한 붉은 황금 세대는 32강이라는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무덤 속에서 영원히 썩어가는 끔찍한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벤치의 알량한 전술적 아집 하나 때문에 일국의 숭고한 존엄성과 전사들의 피땀이 통째로 굶주린 아프리카 맹수들의 아가리 속에 도살당하는 이 끔찍한 대학살극이 또다시 잔디 위에서 반복되도록 결코 침묵하며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과연 영상을 지켜보시는 여러분의 서늘하고도 냉혹한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조국의 심장을 벤치라는 차가운 단두대로 무참히 끌어내린 수장의 이 끔찍하고 기괴한 교체 지시가 피말리는 벼랑 끝에서 팀을 구원하기 위해 내린 치밀하고도 위험한 전술적 도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헛된 권위 의식에 눈이 멀어 붉은 군단의 숨통을 제 손으로 잔인하게 찢어발긴 독재자의 가장 역겹고 멍청한 타살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노와 절망으로 끓어오르는 여러분의 그 날카롭고 자비 없는 판결을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의 댓글창에 가차없이 쏟아내 주십시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은 저희와 함께 화려한 조명과 푸른 잔디라는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세계 축구계의 가장 끔찍하고 핏빛 짙은 권력투쟁과 잔혹한 전술적 학살의 진실을 계속해서 남김없이 해부해 나갈 수 있습니다.